네,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센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전해드렸던 게 속보였거든요. 네. 그게 대출 규제 강화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결정한 내용들, 관련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조처가 발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를테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일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한 적은 예전에 없던 초강력 대책이고요. 또 다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모든 가구에 6억 이상의 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해서 금융정책을 한 이후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금액 6억 또 어떤 조건에는 대출 금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강력한 조처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경우에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는 뭐 집값이 30억, 40억 넘어가는 데도 많으니까요. 뭐 10수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다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6억으로 묶어버리면 나머지 약 한 15억 내지 20억을 개인이 마련해야 되는데 현금 부자 외에는 사실상 그렇죠. 예, 자기 능력이 없으면 집을 사는 게 당분간 뭐 불가능해졌다. 예. 상당히 큰 파격적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행을 내일 0시부터 바로 합니다. 맞아요. 예. 유예도 없습니다. 바로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지금 오늘 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한 달 후에 지급하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대출을 뭐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6억 이상은 절대 안 돼. 이것은 DTI나 DSR 따지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6억 이상은 전면 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해서는 좀 경과 규정, 정부는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6억 규제를 해버리면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 집을 살려고 했다가 당장 막히는 이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고가주택은 어차피 자기가 평소에 모았던 현금으로 사는 그런 줍줍 부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거의 그 무주공산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처가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우리 연합뉴스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뭐 정권 교체기, 정부 교체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국토부라든지 금융위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방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때리면 국민들에게 그 충격이 좀 갈 수 있다. 사실 이번 조처도요. 어저께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대출 규제하라는 얘기 딱 나오자마자 오늘 조처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마치 정부 부처는 존재하지 않고 당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비판도 면치 못할 텐데요. 자, 그런 면도 좀 아쉽고 특히 어저께 하루 전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당부를 하기를 대출을 일단 차단하고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아울러 공급 대책도 좀 내놔라. 이런데 오늘 나온 대책은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이 되는 초강력 조처가 던져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을 빌리자면 이례적으로 정말 강력한 규제가 되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0.4%가량 상승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과열 현상이 계속해서 뚜렷해 보이는데 과연 이런 대출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불장이 이어지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시점으로 보면요. 2025년 1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느닷없이 규제 지역, 토호제 지역을 전면 해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부동산이 시대가 온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환상을 심어줬다. 예.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시경제 흐름으로 놓고 보면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실제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요, 융자를 받아도 별 걱정이 안 돼요. 올해 받는 것보다 내년이 더 싸지면 점점 더 금융 부담이 감소되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건국 약 한 80년 이후의 역사를 지켜보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대부분 금리 인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좀 더 금리 인하기에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한 정책을 폈었어야 됐는데 금리 인하 속도도 좀 조절하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부동산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오로지 경기 한 측면만 생각해서 금리를 뚜벅뚜벅 계속 내렸고 그 와중에서 국민들의 심리가 이제는 통화 완화의 시대가 온다. 나도 집 사야지. 그런데 옆집에서 한 집, 두 집 가격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포모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나만 혹시 빠지는 거 아니냐. Fear of missing out. 이런 현상이 되면서 너도 나도 집 사재기. 특히 지금 개업 투자가요.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40% 이상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개업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다소 늦긴 했지만 규제의 신호가 이렇게 나온 거, 이것은 부동산 시세에 당장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이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서울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이 싼 지역은 어차피 6억 한도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서울 수도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그렇지만은 현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 또 모처럼 갈아타기 한번 해보려고 사다리 갈아타기를 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지는 정책.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뭐 시장의 쇼크도 좀 있을 듯해 보입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등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다른 주제예요.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관련된 것인데 다음 달 8일이 만료란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연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연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예. 연장될 수도 있다.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랬는데 사실 백악관 대변인의 눈 브리핑 보면 대통령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게 7월 8일이 되면 관세 유예가 이제 끝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협상 타협을 못하고 있는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사실 전전긍긍이었는데요. 유예 가능성을 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안도가 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조처를 할까? 이것은 다른 나라를 봐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도요. 관세 유예를 완전히 환원해서 관세 폭탄을 때리면 우선 미국이 타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7월 8일 관세 유예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약화된다거나 다른 나라의 입장을 선처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기간이 좀 늘어진 만큼 속전속결로 대충대충 마무리할 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